네, 코하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박스권 횡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이죠.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위헌 여부 판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13일에는 미국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가 공개될 예정인데 이렇게 굵직한 거시경제 이슈를 앞둔 탓인지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파월 의장이 부딪히는 모습을 또 보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 속에서 현재 주목해야 할 시장의 이슈와 차트 흐름 어떤지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본격적인 주요 코인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과 함께 이 비트코인 92,000달러를 넘었다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 여부 소식과 함께 9만 달러가 또 위태위태하다. 로 지금 오프닝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좀 정치적 문제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이 거시경제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좀 주요 거시경제 이슈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다시 한 번 또 9만 달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9만 달러를 딱 지켜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주가 정말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 한 주에는 이제 베네수엘라 이슈로 전 세계가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트위터죠. X에서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키워드, 그러니까 인기 네. 임급동처럼 이제 트위터 안에서도 네. 인기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트위터에서도 이 해시태그가 이제 인기가 급부상되는 이제 그 트렌딩 지표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어떤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가장 많이 떠올랐었던 게 바로 베네수엘라 이슈였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뭐 미중의 갈등 이슈, 그 다음에 뭐 금과 은의 가격 급등, 그리고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네.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체크가 됐습니다. 네. 이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결국 자산들이 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무래도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보다는 금과 은처럼 전쟁이 딱 났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안전자산으로 네. 좀 치부할 수 있는 자산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이슈이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굉장히 주말 사이에는 큰 화두가 됐었죠. 미국의 해상 봉쇄의 가능성이 있었던 이 시점에서 이 마두로 정권의 변화가 과연 어떻게 일어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어쨌든 중국과의 원유 거래에서도 지금 달러 인도를 계속 낮추고 있었던 게 베네수엘라이니만큼 네. 뭐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서 이 통화 질서 논쟁 이슈로까지도 퍼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흐름이 더욱더 고조될 수 있는 논란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네. 중국이 뭐 2027년에 대만을 뭐 침략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던 가운데 이번 베네수엘라 이슈와 함께 네. 이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달러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네. 이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시장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대체 자산으로 불릴 수 있는 은이나 금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뛰었고 은 가격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달 동안 약 40%의 상승세, 그리고 금은 이제 뭐 5,000달러까지도 온스당 갈 수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해서 안전자산들이 좀 가격을 미리 선반영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시장도 엄청난 변동성을 크게 사실 보이진 않았었다. 그게 이제 지난주의 이슈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 사이에 또 부각됐었던 게 이번에는 이란 리스크였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지금 격화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정치와 군사 충돌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제 좀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던 네. 상황이어서 미국의 이제 개입 가능성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뭐 폴리마켓이나 칼시처럼 예측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공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배팅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미군이 이란을 공격할지 말지에 대한 배팅에 누적 배팅에만 600만 달러 이상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네.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예상치는 이번 달 안까지 공격 가능성이 약 50% 정도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절반 정도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위험한 모습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테헤란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정부에서는 어쨌든 진압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 사상자가 100명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네. 글로벌적으로 퍼지면서 이게 또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만약에 이게 지정학적 이슈까지 변질이 된다면 지금은 이란 내부만의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가 한마디를 얹었죠. 이란 군사 옵션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네. 미국은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돼 있다. 이란 도울 준비됐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란 지도자가 쿠팡 새벽 배송을 당할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것처럼. 상황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베네수엘라처럼 깜짝할 새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만약에 또 전면전으로 퍼지게 된다면 또 이런 자산들의 가격들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하고 은에 또 몰릴 수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지금 9만 달러대 박스권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지난주에 사실 ETF 쪽에서도 좀 유출세가 계속해서 기록이 됐었거든요. 4거래일 연속 순 유출이 찍히면서 지난 한 주 동안 6억 달러 이상이 유출로 돌아서서 단기적인 수급 요인에는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 일부 자금은 또다시 미국 시장으로 이동했다라는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난주에 월요일 날 방송에서 예측을 해주셨잖아요. 주 기자가 맞습니다. CES 때문에 미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정확히 맞추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피지컬 AI라던가 또 CES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기술 부분들이 또 투자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나왔었고 또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이 고용지표 일자리는 예상보다 조금 덜 늘긴 했지만 실업률이 좀 더 낮아지면서 뭐 일단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 아직은 괜찮다라는 반응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괜찮다라는 반응이 사실상은 또 기준금리 인하에는 힘을 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봐야 될 건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트럼프 관세 어떻게 될 건지 결론 나온다고 했다가 일단 넘어갔거든요. 네, 14일에 이제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13일, 14일에는 이제 인플레 지표인 CPI와 PPI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뭐 잡혀간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준이 가장 좀 중요하게 지금 챙겨봐야 되는 인플레 지표들이 나오게 돼서 어떻게 좀 흘러갈지 굉장히 정말 물음표입니다.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사실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를 가장 위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자들의 마음이 돌아설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오늘 오후 때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했던 내용을 보면은 내가 파월 그렇게 고소하라고 한 거 아니다. 내가 지시한 거 아니야 라고 일단 발언하긴 했거든요. 거다, 뭐 이런 근데 뭐 과연 없었을까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비판을 지난 몇 달 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근데 파월 회장도 어쨌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용히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은 이제 임기 마지막 전까지 좀 시끄러운 이슈들이 나오면서 해야 될 결정들이 뒤로 밀린다던가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 중단과 함께 좀 실망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긴급 성명을 해서 이번에 좀 저항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걸 되게 시장 악재로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계속 펼쳐지고 있지만 네. 미국 내부 안에서도 그 정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네. 이 자산들의 방향성은 정말 시시각각 바뀔 수밖에 없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투자하는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네. 지난 한 주 동안 또 롱 포지션을 축소했던 것으로 온체인상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네. 다만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게 하나의 강세 신호로도 풀이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네. 고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난 24년 12월 말이 사실 정점이었다고 해요. 이때 가격이 73,000달러였는데 보통 롱 포지션이 공격적으로 청산되고 나서는 역사적으로 대규모 변동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 2025년 초에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75,000달러를 하회하는 구간에서 한번 이런 변동성이 나왔고 그 뒤로는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고래들이 롱 포지션을 줄였지만 오히려 하나의 추세 변환 구간으로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 풀이도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뭐 절대적인 값으로 봤을 때 고래들이 롱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은 다소 부정적인 좀 수급의 변화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고래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일단 뭐 연초이다 보니까 뭐 업계 많은 인사들이 또 비트코인과 시장의 전망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일단 지르고 보자 컨셉으로 지르고 보자. 일단 나는 2배, 3배 네. 지금 이거 하고 계시거든요. 또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씨인가? 톰리님께서 네, 근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2배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네. 기간이 1월 말까지입니다. 1월 말에요? 1월 말까지. 이거 지금 2배 갈 수 있다. 전혀 그런 흐름이 안 보이는데. 그런 흐름이 안 보이기는 하는데 네. 뭐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신감으로? 일단 자신감을 채워놓고 작년에도 근데 비트코인 막 이만큼 간다 하고 맞아요. 철회했잖아요, 이야기를. 맞습니다. 네. 이제 수치를 계속 수정을 했죠. 근데 지금 당장 사실 3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그렇죠. 뭐 지금 9만 달러기 때문에 18만 달러 정도까지 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 예견하긴 했는데 음. 뭐 구조적인 변화 포인트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시장에 새로운 지금 뉴스가 하나도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기관 자금 뭐 유입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ETF를 통해서 제도권 편입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이슈여가지고 네. 이게 한 달 안으로 뭐 2배나 갈 수 있을 법한 트리거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톰리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월가를 기반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포인트도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뭐 수익 구조가 상당히 좀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들의 페인이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좀 변화한 점이 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의 수수료 이자율이 10%로 제한되면은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뭐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디파이 계열의 어떤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파이낸스를 선택할 네. 가능성이 크다. 그쵸. 그러니까 좀 금융권이 기존 트레이드파이에 있었던 금액들이 자금들이 네. 코인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수급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유동성이 뭐가 있을까를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톰리 의장 일단 비트코인 1월 안에 18만 달러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이 톰리님의 좀 의견에 제가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좋아요. 근거를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뭐 의회가 이제 가상자산 관련 대형 법안을 재논의하게 로 했다. 클레어리티 법안. 네. 그래서 이걸 박차를 가했다. 이것만 가도 그래도 한 10만 달러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네. 시행을 안 할 가능성이 지금 사실상은 더 높은 상황이라 그쵸. 이게 27년까지 좀 밀리게 된다면 시장 안에 좀 큰 축이었던 하나의 호재거리가 일단은 사라지는 거죠. 좀 밀리는 네.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혼란스럽고 내부적으로도 뭐 제롬 파월이 잡혀가네 말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쵸. 지금 가상자산 법안에 얼마나 좀 의회가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뭐 되면 좋죠. 되면 네, 좋은데. 그 전에 차라리 되면 좋고 네. 그게 아니면 이제 아예 이제 중간선거 뒤로 밀려날 수 밀려난다.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희가 가지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젠3의 CEO죠. 샘슨 모우 같은 경우도 초강세 좀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한 3년 전에 만났어, 2년 전인가요? 한번 직접 만나셨어요? 네네, 인터뷰를 오. 그때도 했었는데 네.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인가 5만 달러였는데 네. 그때 저한테 100만 달러 간다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약간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진짜 강세론자 네, 초강세론자신데 워낙 시장에서 오래 계시기도 했고 네. 또 이분의 발언도 상당히 힘을 많이 받아가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분이 그때 저 만났을 때도 10만 달러도 안 갔을 때 100만 달러 간다고 해서 제가 그때도 박수를 쳤거든요. 듣기 네. 좋잖아요. 100만 그쵸. 달러. 참 아름다운 숫자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죠. 행복하고. 네. 근데 이번에는 133만 달러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셨더라고요. 더 올리셨네요. 더 올리셨어요. 더 올리셨고 네. 물론 단기적으로 133만 달러 간다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구조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 평가를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개당 133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네. 일단 이런 상승 논리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국가들의 부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통화 신뢰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대안적인 가치 수단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가 해칭용이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쵸. 근데 이게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의 부채는 실제로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네. 수준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트럼프 관세가 진짜 뭐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쵸. 관세 받은 거. 그쵸. 그러면은 또 다시 미국이 빚을 내서 그걸 토해내지 뭐 그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었던 게 그쵸.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미국이든 어디든 지금 웬만한 선진국들은 모두 다 이제 부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론적으로 승리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개당 133만 달러는 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이분의 주장이십니다. 일단은 미국이 좀 흔들려야 네. 미국 달러가 좀 흔들려야 비트코인이 그만큼 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남의 불행을 기리면서 약간 우리의 희망을 계속 키워갈 수밖에 없는 좀 슬픈 네. 사실이긴 한데 이제 정말 실제 그 기존 피아트머니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칭 수단으로도 나온 자산이니만큼 그쵸. 슬픈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낸스의 창립자인 자오창펑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바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시작됐다, 도래한다라는 선언인데 네. 슈퍼사이클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 4년 주기의 반감기 사이클이 이제는 없고 S&P처럼 늘 우상향하는 그냥 계속해서 달리는 시장이 바로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마다 오르고 필요 내리고가 없고. 아니라 그냥 쭉 가는 게 슈퍼사이클인데 네. 장펑자오는 이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은 슈퍼사이클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발언을 해놨습니다. 네. 이제 이거에 대한 뒷배경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내놓은 발언이기는 한데요. 네. 일단 미국 SEC에서도 위험 자산 목록에서 디지털 자산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MSCI 지표에서도 어쨌든 일단 스트래티지가 편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런 시그널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제도권으로 아주 긍정적인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풀이를 하는 거고 제도권으로 편입이 된 이상 이제 4년마다 희소성 기반에서 오르고 폭락하고 하는 장세 흐름이 없다. 아니라 그냥 늘 상승하는 슈퍼사이클의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확실히 막 폭락하고 그런 건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네크 같은 경우도 2050년 아직 좀 장기적인 좀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네. 2050년까지의 비트코인 가격을 290만 달러. 290만 달러. 네. 제가 맞게 말했죠? 네, 일시 맞나요? 100, 1000만, 10만, 2.9 밀리언이니까요. 네. 네. 그쵸? 네, 맞죠. 네. 저까지 순간 헷갈렸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기본 시나리오와 약세 시나리오의 가격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약세 같은 경우는 13만 달러.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기는 한데 이게 290만 달러와 13만 달러의 갭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바네크에서는 2050년까지 강세 시나리오로 최대 53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개당 가격. 이건 그러니까 앞에 샘슨모어의 133만 달러가 양반인 거예요. 지금. 어지러워요 지금.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전제 조건. 그래서 여기 앞에 전제 전제 조건. 조건이 있습니다. 네, 뭔데요? 전제 조건은 네. 비트코인이 글로벌 준비 자산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지금 비트코인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적극적인 매수는 안 하지만 적어도 팔지는 말아라의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그렇죠. 앞으로 이 개수를 어떻게 늘려갈지 고민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적어도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네. 비트코인의 가격 앞으로 오는 25년 안에 개당 가격이 기본 시나리오로 29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월가 바네크의 입장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샘슨 모 아저씨의 말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그분 좀 될지 약세론자 같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장펑자오 같은 경우도 뭐 혼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월가 기관들의 어떤 좀 오피니언까지 뒷받침이 돼서 진짜 슈퍼사이클의 시작과 함께 이제 기관들도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담아가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ETF 출시를 하잖아요. 비트코인과 솔라나 ETF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 계속 들어와 주게 된다면 구조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론적으로 엄청난 가격 폭등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게 현재 이제 주요 인사들의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추가 매수를 해줄지를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빅 오렌지라고도 글을 올려줬어요. 아, 사겠다. 그냥 오렌지 아니고 빅 오렌지. 많이 사겠다. 많이 사겠다죠. 많이 사겠다기 때문에 얼마나 빅 오렌지일지는 오늘 저녁에 좀 체크를 알겠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물량 개수가 67만 개를 돌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얼마나 나와줄지 일단 올해 초 돼서 1,2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이미 매집을 했거든요. 네. 1,200개.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얼마나 더 추가적인 발표가 나와줄 수 있을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추가 매수 발표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에서 세일러의 다음 행보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미국 개장하고 나서의 상황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슈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훈 기자, 네네. 다음은 좀 차트 흐름을 좀 볼 텐데 네. 비트코인 이 유스 메타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는 어떤 또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앞으로 또 계속 좀 이렇게 횡보할 것인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무엇보다 이번 주가 중요한 게 이 테더 도미넌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테더 도미넌스부터 좀 살펴볼 건데 제가 이제 지난주서부터 계속 강조한 사실 지난주 전에도 계속 강조한 이 하단에 6%와 그리고 5.96% 요 주황색과 빨간색 구간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를 지금 계속 너물락 말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좋으려면 코인한테 좋으려면 이게 이렇게 아래로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를 지금 못 빠지고 지금 또 위협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상단으로 또 칠 위협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좀 흐름이 좀 아리까리한 게 왜 그러냐면 이 테더 도미넌스를 1시간 봉으로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면은 되게 지금 시장을 의도적으로 지금 이걸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이렇게 쭉 이제 이탈을 해서 빠지다가 지금 여기 또 강력하게 지켜내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정확히 지금 여기 파란색 선 제가 그런데서 또 여기 지금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좀 다시 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하루에도 지금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리 갔다 하는 이 움직임은 보통 이제 저는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위아래로 흔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네. 이런 움직임은 왜 나타났냐? 또 과도하게 이 미결제약점, 이제 선물 포지션에 롱이 되었든 숏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쌓이게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털어내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으로 좀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이상 그래도 우리는 이게 빠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메인 시나리오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현물로 지금 이 매매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쉽게 말해서 지금 좀 전에 1시간 전이나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거진 또 하나의 또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이런 구간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구간은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 좀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언제 다시 이 차트가 일봉으로 다시 보면은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익비가 쉽게 말해서 좋으나 한번 잡았다가 또 이 테더 도미넌스가 쭉 올라가 버리면 그때 또 물리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단타치기는 좋다. 이제 단타치기는 좋으나 네. 지금 구간이 지금 제가 또 써놨잖아요. 이 주봉적으로 이제 여기 위에 안착해주는 게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전에도 이런 움직임이 발생했어요. 전에도 사실 일전에도 제가 여기 주봉으로 안착하면 안 좋은데 이렇게 네. 좀 빨리 빠져주길 바랬는데 여기 안착해보니까 이렇게 쭉 그대로 또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또 이제 여기서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매수 타점 좋다, 단타로. 그러나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 항상 확인하시면서 이게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기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 하면서도 지금 이 파란색 선 아래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선이 지금 여기가 수치로 따지면 대략 한 6.127, 6.1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또 껑충 뛰어넘게 되는 순간은 다시 한번 또 이 시장이 더 네. 하락으로 좀 이렇게 그쵸. 그런 테더가 오르면 그러니까 하락하니까. 테더가 올라가면 이 코인이 내려가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좀 휘청임이 또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해 주면 되겠고요. 지금 이 메타 차트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또 사라라는 시그널이 역시나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테더 도미넌스랑 복합적으로 보면 좋은 게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결국은 그래도 이런 또 변곡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다시 또 이렇게 좀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나 좀 전에 보여드렸던 메타 차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좀 이렇게 매수해라라고 하는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알파 차트상에서도 지금 이 노랭이랑 캔들이 항상 이제 그 접점, 이 뽀뽀하는 이런 때로 항상 또 집중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 딱 접점 만나자마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초록색 다시 또 이제 양봉을 좀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지금 요 구간이 또 이제 지지점이 될지, 그리고 사실상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제가 항상 비트코인 차트 보여드리면서 네. 이 90279 90279. 이 빨강색 90279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네.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보시면 되게 지금 움직임이 변동성이 큰데 여기 지금 90279로 그래도 여태까지는 잘 사수해주고 있어요. 계속 버텼네요. 아랫꼬리 달고. 그래서 이 90279가 어떻게 보면 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뭐 트레이딩하거나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이 이정표가 되어가지고 꼭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을 이제 현물로 구매하실 때도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90279가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매수 포인트,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아, 그래요? 네, 손익비. 90676인데 네. 지금 매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할로, 그러니까 꼭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네. 왜냐면 비트코인이 어쨌든 힘이 봐서 올라가지 다른 알트코인도 올라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알트코인들 이제 뭐 매매 사야 되는데 하다 싶으면은 지금 이런 구간 때 전체 시드가 아니라 이제 분할로 또 단기 매매로 하시면은 좀 높은 확률로 그래도 이제 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 근데 네. 큰 수익이 아니라 단기 매매니까 역시 한 짜잘한 수익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키보스코에서 이제 제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는데 네. 이 3주 뒤에 이 초록색 예측치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오, 있으면 이격이 엄청 심해졌어요. 네, 이격이 너무 심해졌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올 수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갑자기 또 코인 떨어졌네. 그게 이제 벌벌벌 떨어야 될 구간이 아니라 이런 구간이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손익비가 좋은 매수 타점이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 전반에 있어서.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비트코인이 여기 다시 보여드리는 90279 이 빨강성을 깨버리면 정말 크게 이 테더 도미넌스는 다시 한번 위로 요동칠 수 있겠고 우리 코인 시장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90279를 정말 이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를 잘 지켜주느냐, 이탈해 버리면은 이제 당분간 좀 이제 네. 하락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아하.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시장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주봉 월봉 관점으로 네. 아직 상승 오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트코인이 90279달러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네. 제가 이제 또 항상 우리 코마가 넣어서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저점을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네. 그런 구간 또 이제 이 시나리오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타점은 좋으나 전부 막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부 어느 정도 조그만 소규모 잔액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기는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90279는 정말 잘 지켜줘야 되는 네. 구간이고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8만 달러까지 다시 8만 8천 달러, 8만 7천 달러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겠다. 그럼 이럴 때 다시 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90279를 지켜줘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장기적으로는 상승 5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이더리움은 그래도 3,100달러를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투자자분들한테 매우 좀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이더리움이 8년 동안 네. 가장 큰 로테이션에 대한 시그널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과거 이더리움의 대상승장이라고 하면 보통 2017년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그때도 2015년부터 축적을 이어가서 장기적인 축적 이후에 17년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한 50배 정도 50배? 50배 정도의 이더리움 가격 폭등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위치가 그 당시 17년도 대불장과 유사한 상황이다라는 조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페어로 놓고 가격을 봤을 때 그 유사성을 의미를 하는데 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사실 이더리움이 우리가 맨날 5년 전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쵸. 했던 것처럼 예. 상승 이후에 사실상 큰 그림에서 이 하락 채널이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근데 이 추세 동안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이제 장기 재축적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근거인데요. 네. 뭐 기술적인 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과거와 좀 많이 다르죠.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동성 규모도 과거 대비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 50배 상승했었던 그 구간에 대한 상승이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하나의 포인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0배 기대해 볼 만하네요. 근데. 네. 네. 다만 이게 좀 어려운 구간이고 극심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네. 편안한 상승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래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고래 쪽에서 나왔었던 이 온체인 지표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5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더리움을 전량 거래소로 이체한 고래가 포착이 됐습니다. 매도 시그널일 수도 있잖아요. 매도 시그널이죠. 평단가가 660달러입니다. 네. 660달러의 이더리움을 10만 개를 샀는데 그 10만 1000개를 최근에 여러 번 나눠서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로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전량 거래소 이체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매도를 이미 했다던가 아니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하. 굉장히 큰 상황이죠. 네.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제 홀딩을 하고 있다가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형태로 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직 매도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더리움이 3,100달러 선은 나름 지켜주고 있어서 일단 그쵸.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계속 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래들은 지금 매도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몇 년 만에 8년 만에 대전환이 올 수 있다. 50배 올라갈 수 있다라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훈 기자님. 네네네. 비트코인보다 이 이더리움 확실히 말씀 주신 대로 견고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3077 네. 아버님 차량 번호를 좀 지켜주면 좋겠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3077 잘 지켜주고 있고 지금 311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물론 네. 지금 현재 저희 아버지 차가 번호는 그게 아니고 바뀌었어요? 옛날 차가 그렇고 사실 지금 차 번호는 저도 까먹었습니다. 까먹었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보면 네. 우리 쭝키가 아주 잘 이제 또 전반적인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네. 메타 차트에서도 지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 떨어지는 속도가 덜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알파 차트에서도 역시나 지금 이미 이 노랭이 선 자체가 그 위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보세요. 이때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뭔가 이 선이 위로 가 있어서 하락했을 때 이 노랭이를 이탈했을 때 캔들이 추가적으로 더 빠진 게 많았으나 네. 지금은 이 노랑선 자체가 이 약간 바닥에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노랑이 선을 캔들이 이탈하더라도 혹은 근데 역시나 지금 잘 안 이탈하고 좀 잘 받쳐주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더리움 자체는 비트코인보다
쉽게 말하면 변동성이 좀 적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키보스코어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미리 좀 바닥을 쳤다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좀 네. 미리 좀 바닥을 친 모습이 보여가지고 빠지더라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빠지는 것이 좀 덜 빠질 것 같고, 네, 그리고 설령 빠지게 되면 네. 그 구간 저점 이미 제가 오늘 또 이더리움 차트에 업데이트했거든요. 네. 자, 일단 보실게요. 자, 이더리움 보면 이제 일단 이더리움 일봉 보면 일봉 관점으로는 지금 가격대가 조금 애매한 구간에 위치했어요. 사실 상단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3,240달러, 65달러 여기 강력한 저항대를 에서 역시나 저항을 받고 지금 이 3,000달러 위에 있으나 네. 지금 이 파란색 추세선 요 선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좀 다시 이 파란색 선까지는 올 수 있는 환경도 충분히 그림도 존재해요. 그래서 네. 파란색 선 부근이 대략 이 3,000달러 초반대인데, 자, 3,000달러 초반대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좀 가격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자, 어떤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 무슨 앞서 차트예요? 이더리움 지금 일봉 차트인데 이것도 일봉. 이제 일봉 차트인데 이제 네. 각 주요 가격대를 표현한 차트거든요. 이 빨강색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그 90279와 동일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더리움에서는 3147. 3147. 이더리움에서는 3147 항상 이제 여기가 중요하다고 또 몇 날 며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가격대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3147이 비트코인의 빨강색 그 선과 유사하다. 네, 보면 되고, 네. 지금 역시나 지금 여기를 또 두드려 맞고 지금 이렇게 좀 중첩 사는 그 봉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3077 역시 3077 잘 여기 현재 기준으로는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캔들이 좋은데 이 3077을 깨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왜냐면은 지금 비트코인도 그 90279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네. 이 테더 도미넌스도 지금 여기 파란색 선 여기를 또 다시 뚫고 올라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왜냐면 앞서 제가 그 지난주부터 계속 이 테더 도미넌스가 주봉상 여기 밑에서 좀 안착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지금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반대 출렁이는 네. 마음이 출렁이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자 이거는 가격대는 일단 메모를 해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하나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 이더리움도 결국은 그래도 저도 주봉 그리고 월봉 관점으로 현재 가격대 대비 최소 1.5배 이상을 좀 바라봐요. 아, 진짜요? 네, 그런데 오, 네. 그 와중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차트는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가격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3,012달러 3,012달러랑 3,012달러. 그리고 2971, 자 2,970달러, 뭐 2,971달러, 1달러 차이긴 한데, 자 그리고 그 밑에 여기 하나 제가 요 박스 하나 만들어놨는데 여기가 2,930달러예요. 2,930 달러. 물론 여기까지 무조건 온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요 가격대 지금 3077을 또 이탈해버리고 테더 도미넌스가 콕 갑자기 올라가는 순간 이런 가격대에서는 또 빠지더라도 네.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가 있는 자리들이에요. 여기가 이런 데가.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차트가 또 이렇게 쭉 내려오는 확률보다는 네. 빠지더라도 이런 반등. 가격대에서 반등하고, 네. 여기서 또 횡보하다가 또 빠지더라도 이런 가격대에서 반등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더욱 합리적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더리움을 가능성을 알겠어. 우리 방금 쭈 기자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또 잘 브리핑했고 그 내용도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이더리움 나도 장기적으로 갖고 갈래 하면은 네. 이런 방금 말씀드린 가격대를 미리 또 내 시드를 이렇게 피자처럼 조각 내가지고 걸어 놓는 거예요. 그것도 네. 좋은 이제 투자 방법, 매매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맨날 차트도 볼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냥 이더리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수를 하고 싶어. 그런데 또 내가 자는 사이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뭐 3077이라든지 3012라든지 2971이라든지 또 2,930달러든지 이런 가격대를 미리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면 땡큐, 안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걸리면 네, 이런 걸리면. 가격대는 네.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좋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그런데 바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가격대 안 오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위에 3147을 좀 3147. 다시 안착을 해주는 그림이 나와 주어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란색 선을 못 뚫고
이렇게 빠져주고 있는데 네. 여기 넘지 말고 이제 여기 파란색은 얘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바로 내려와야 쭉 되는데. 내려와라. 아. 내려오는 것이 이제 그쵸. 뭐 바로 그냥 상승하는 시나리오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분석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요, XRP 리플입니다. XRP 이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새해가 되자마자 2026년에 대형 인수 합병과 글로벌 확장이 있을 것이라 메시지를 남긴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좀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갈링하우스가 이제 네. 작년 잘 보냈고 올해도 엄청난 한 해가 리플에겐 될 것이다라는 어허. 글을 남겼는데 네. 작년에도 이제 M&A 두 건을 조금 이뤄내면서 리플사 안에서의 사업적인 기대감이 크게 커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 M&A 진행했던 게 이제 리플 프라임 그리고 G 트레저리라는 두 곳이었는데 이 두 곳의 M&A를 통해서 리플은 그동안 본인들이 강조해왔었던 가치 인터넷에 대한 비전이 가속화됐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일단 리플 프라임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관 전용으로 사용되는 브로커리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급 거래라던가 청산 인프라가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장착이 된 거고 G 트레저리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기업 자산 관리 솔루션 업체인데 기업 금융 생태계를 계속해서 구축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G 트레저리와 그리고 리플 프라임을 통해서 리플은 계속 한 단계 성장해 가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 또 영국 쪽에서 전자화폐 기관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는 소식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달 드릴 거지만 규제적인 성과가 계속해서 연초부터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업계 최고 수준의 라이센스 포트폴리오를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무기들, 엔진들을 풀 가동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글을 통해서 전달을 시켜서 커뮤니티 안에서도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또 돌이켜 보면은 주말 사이 나왔던 소식 중에 이 BNI 멜론에서 토크나 예금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여기에 바로 XRP 리플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때 중점적으로 쓰여진 게 바로 리플 프라임의 기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 네이티브 기업의 은행 인프라가 직접 연결되는 사태가 실제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토크나 예금이라던가 시장에서는 이제 기존 금융권에서도 이 블록체인 결제를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기대감이 올라갈수록 이 모든 것의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리플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JP모간 같은 경우도 JPM이라는 코인이 있고요. HSBC에서도 토크나 예금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BNI가 지금 이러한 좀 경쟁 구도에 뛰어들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사실 개념 검증 단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져 가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영국 쪽의 이슈, 지금 영국 FCA 핵심 인가 2종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규제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결제 확장 가능성이 이 영국을 넘어서 유럽 쪽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디지털 자산 결제 운영을 결론적으로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리플사가 영국에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금융기관은 인프라 구축 없이 이제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바로 리플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 글로벌 지급 네트워크라던가 블록체인 처리 통합 측면에서는 리플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식들과 함께 리플이 이제 뭐 단순한 뭐 리또속이라던가 아니면 단순한 송금 기업에 남는 게 아니라 네. 정말로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 그 어느 코인보다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야. 프로젝트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영국에서도 승인이 나고 여러 금융권에서도 탐내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올해가 좀 기대가 되는데 가격은 현재 2달러를 아래로도 뚫을 수 있는 2.04달러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홍 기자.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네. 리플이 애호박이다. 네. XRP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했는데 XRP 오늘이 막차입니까? 자, 다시 애호박 구간이 왔네요. 왔어요. 왔고 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또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 에어막 구간을 현재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지금 이 메타 차트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MACD 상에 이렇게 빨강색 배불뚝이가 이렇게 한 번 났고 좀 두 번 이제 나올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패턴을 되게 좀 좋게 보는 게 어떤 패턴이죠 이게? 네. 앞에 보면 이 빨간색 패턴이 배불뚝이 쭉 됐을 때 네. 이런 구간을 거치면 다시 또 이제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네. 이미 배불뚝이가 거진 이제 이 중간까지 왔는데 네. 이렇게 쭉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 차트도 지금 더 빠질 구간도 물론 빠질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은 되게 손익비가 좋다. 왜냐면 요게 이제 배불뚝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다시 또 이 초록색 봉우리가 또 솟아 오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캔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이제 흐름을 지금 저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메타 차트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네. 읊어드리는 거고, 자, 이 알파 차트에도 역시나 지금 노란색 선 밑에 있지만 캔들이 이 노란색 선이 이 바닥권으로 왔다라는 걸 좀 보여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 굉장히 이제 손익비가 좋다, 에어막 구간이다라고 사실 엑스포막.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방송 때부터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차트. 네, 사실 이 키보스코 자체도 앞에 말씀드렸던 비트나 이더랑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역시나 바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XRP 차트가 좀 더 중요해요. 차트. 자, 볼까요? 차트. 짜잔, 차트 왔습니다. 차트. 자, 물론 지금 몇 날 거의 일주일째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요 차트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 안에서 이 2.02, 2.07 요 박스 제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런데 네. 사실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대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었어요. 언제? 여기서 여기 1점대, 네, 1.78 이럴 때. 1.848 네. 8,9달 여기 박스 때.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매집 뭐 도전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이거 떨어진 거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매수했고 또 여기서도 매수해가지고 내 평단가를 대략 이런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구간, 1.9달러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메리트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 네. 자, 제가 여기가 왜 에어막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일봉 차트여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요거를 한번 1시간 봉으로 세분해 볼게요. 네. 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냥 나는 XRP 뭐 10달러 모르겠고 그냥 난 단타로 그냥 좀 돈을 벌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네. 이 박스 제가 여기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권이 있었고 또 수익권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지금 여기 구간에서도 지금도 이런 구간, 지금 이 박스 안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본전 아니면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좀 전에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권이고, 그래서 사실상 이 웰컴의 분들이 이런 가격대에,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이제 매수하시는 건 정말 항상 제가 급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이 XRP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우리 훈둥이가 우리 웰컴의 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또 저점, 네, 앞에서도 잡아드렸고 지금도 잡아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정말 무서워가지고 못 탔던 분들은 지금 구간 나쁘지 되게 않다. 메리트가 좋아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죠? 손익비잖아, 손익비. 네. 네. XRP를 이런 데서 만약에 샀다면은 정말 애매하고 팔기도 뭐하고 손질치기도 뭐한데, 네. 지금 구간은 보시면 이 좀 박스 안에 있으면서도 이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이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2달러고 혹은 주황색 선 해봤자 주황색 선이 2달러네요. 주황색 선이 2달러고 지금 구간 2.02달러 구간이에요. 그래서 설령 2달러를 이탈하면은 그때 손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잃을 수 있는 비율이 되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구간을 잘 지켜내고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이 비율 자체가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XRP 자체는 지금 한 거의 일주일 내내 떨어지고 있으나 지금 구간이 여전히 저는 이 에어막 막차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설령 이 판단이 틀리게 되더라도 손익비가 나쁘지 않다. 손절칠 수 있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는 되게 저는 좋은 자리, XRP 좋은 자리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청자가 요청한 코인 소개해드릴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인레이더 오늘 포착한 코인은 메이플 파이낸스입니다. 땅비니님이 궁금하다고 요청한 코인인데 티커가 실업입니다. 귀여운데 이 코인 전망 어떻습니까? 네, 메이플 파이낸스 어떠한 코인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 전용으로 하는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에서 리플이 했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전통 금융을 좀 연결시켜주는 회사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결제가 아니라 리플처럼 디파이 쪽으로, 그래서 디파이와 전통 금융의 중간 지점에 있는 회사다. 그래서 주로 크립토 기업이나 트레이딩 회사, 기관들이 대출자고 이제 예치자들은 이자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가 될 것 같아요. 같은데 네. 이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디파이 프로토콜 대출 서비스를 하는 업체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담보가 없거나 저담보에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 구조이고 최근에는 이제 RWA와 연계해서 네. 이 프로젝트를 확장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디파이와 RWA 관련해서는 메이플 파이낸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살펴봤고요. 홍 기자, 네네. 시간상 짧게 한 30초. 네네네. 메이플 파이낸스 차트상 흐름 어떻습니까? 차트적으로 지금 이 테더 도미넌스 말씀 테더 도미넌스만 네. 잘 받쳐준다면 한번 크게 장대 한번 나올 수 있는 코인으로 좀 분석이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당장 오늘일지 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조건이 먼저 성립하려면 여기 중간에 0.40391로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놨거든요. 지금 여기 정확히 빠지는 구간. 그래서 요 가격대를 좀 뛰어넘어 준다면 여기 0.40391달러를 안착만 해준다면 한번 크게 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은 코인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실업 정말 달달한 꿀맛을 볼 수도 있으나 그런데 네. 이제 0.40391을 안착을 못하거나 혹은 여기서 더 이탈해버리면 이 시나리오는 이제 없게 되는 걸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